세상에 나쁜 선수는 없다. 오늘은 처음으로 국내 선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왜 국가대표팀에 필요한 선수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3월 A매치부터 너무 잘해줬고, 반면에 조규성 선수는 1월 그 아시안컵의 임팩트가 좀 강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에 대한 좀 이제 신뢰도 많은 팬분들이 좀 떨어져 계시고, 이제 뭐 23세나 이런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있는 선수가 조규성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선수를 뽑아야지 왜 조규성을 또 뽑으려고 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왜 우리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그리고 이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규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좋은 공격 자원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 바로 이선 자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버텨주면서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지켜주고 떨어뜨려주는 볼을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주민규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애초에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연계 플레이도 참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에 더해서 우리가 이선 라인에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출전하면 왼쪽에 황희찬 선수도 있다 보니까, 이선 라인에 우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다면 이선 라인을 살려주는 플레이,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 조규성 선수가 아주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조규성 선수가 또 카타르 월드컵 때는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약간 지금 주민규와 조규성이 받는 평가와 비슷했죠. 그때는 이제 황의조 선수가 주전 멤버였지만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었을 때고, 반면에 조규성 선수는 K리그에서 너무 잘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올 때라서 이때 주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규성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때 잘했던 거잖아요. 그때 조규성 선수가 좋았던 건 뭐냐면, 월드컵이라는 그 무대에서 심지어 피지컬이 좋은 그 선수들 사이에서 버티고 싸워주는 역할을 오히려 이 중앙 수비수들보다 압도적인 힘과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볼을 따온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전을 정말 재밌게 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우루과이전을 우리가 이기진 못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우루과이보다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루과이가 포백을 쓰다가 본인들이 안 되겠으니까 3백을 쓴 다음에 그냥 내려앉았거든요. 중반까지는 우리랑 계속 부딪히다가.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냐면 조규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조규성 선수가 어떤 역할을 했냐,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능력이, 어쨌든 우리도 괜찮은 편에 속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루과이의 미드필더들이 매우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발베르데라던가 그때 당시에 베시노, 토레이라, 기본적으로 우루과이는 많이 뛰는 미드필더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벗어나기 힘들면 그냥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조규성에게 붙여주면 그게 곧 전술이 됐었습니다. 주민규 선수랑 약간 다른 점은, 주민규 선수는 버티는 능력이 참 좋고 내주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이 조규성 선수는 정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차줘도 달려가면서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선수와 싸웁니다. 싸우면서 여기서 경합을 이겨서, 경합을 이긴 다음에 달려오는 우리의 열심히 뛰어오는 미드필더들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잘 통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루과이가 라인을 올렸다가 그냥 앞으로 뻥 차주면 조규성이 싸우고, 싸울 때 떨어뜨려주는 볼을 뭐 나상호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이재성도 마찬가지고, 이 세컨볼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루과이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조규성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주민규 선수가 이제 싸워주는 역할을 아예 못하느냐, 그거는 아닌데, 주민규 선수는 이제 유럽 선수들과는 어떨까, 혹은 뭐 아프리카 선수들과는 어떨까, 이게 아직은 검증이 덜 됐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월드컵에 나가거나 이제 뭐 A매치를 갔거나 그랬을 때 주민규 선수가 어떻게 할지를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 조규성은 일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지컬로 덴마크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수로 이번 시즌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의 이적료가 이제 전북에서 미드필란으로 넘어갈 때 40억에서 45억 사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트랜스퍼마크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조규성 선수의 몸값이 40억에서 미드필란 간 다음에 너무 잘해서 66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서도 피지컬적인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조규성 선수가 이제 앞쪽에 있을 때 미트윌란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뻥 차줍니다.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내려와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해주고요. 여기서 경합에서 이긴 다음에 볼을 소유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이제 떨어뜨려 주면서부터 미트윌란의 공격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장면처럼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피지컬에 기반한, 힘에 기반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래도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를 만난 일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죠. 예를 들면 뭐 이란 정도를 만나야 그래도 피지컬에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는 유럽 팀을 만나거나 이제 그런 피지컬이 좋은 팀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규성 선수의 이제 역할이 우리 대표팀에게 필요한 거죠. 최근에 주민규 선수가 싱가포르전에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앞쪽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주민규 선수가 볼을 받아주는데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심지어 본인의 주발도 아닌데 왼발로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를 돌려놓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매우 정확하게 떨어져요. 정말 해리 케인처럼 쭉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받기 좋게 바로 앞 공간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번에 주민규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주민규 선수가 분명히 조규성 선수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시안컵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전의 결승골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약간 내려가 있을 때, 이럴 때 또 주민규 선수와 달리 조규성 선수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올려만 줘도 피지컬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이 싸워주는 것을 유럽 팀이나 아프리카 팀처럼 피지컬이 좋은 팀들과 했을 때도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든 머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조규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이제 연계 플레이도 주민규 선수만큼은 부드럽게 못하지만 조규성 선수가 폼이 좋을 때는 이런 플레이를 그래도 곧잘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계 플레이가 약간 이제 뭐 주민규 선수처럼 패스로 막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간결하게 떨어뜨려주는 이런 플레이 위주로 조규성 선수가 할 때가 많아요.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조규성 선수에게 크로스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 미트윌란이란 팀은 조규성 선수에게 그냥 한 번에 넘겨주는 볼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바로 떨어뜨려주고요. 뒤에 있는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조규성이 떨어뜨려준 볼을 슈팅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 그리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 조규성에게 부여한 역할도 결국에는 앞쪽에서 주변 선수에게 떨어뜨려줘라, 이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것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그냥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거나 본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도 뒤에 있는 선수부터 먼저 보고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부터 먼저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거를 조규성 선수도 좀 이제 고쳐야 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약간 답답해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국가대표팀 평가전 장면인데 이때도 조규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죠. 그런데 분명히 박스 안에서 잡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지 않고 몸을 돌려서 손흥민 선수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이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이제 볼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인데, 어쨌든 조규성 선수가 일단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렇게 뒤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매우 단순한 그런 역할 같아 보이지만 저런 역할은 분명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왜 못했냐?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조규성 선수의 개인적인 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거거든요. 일단 조규성 선수가 피지컬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컨디션에 약간 이 활약도가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민규 같은 선수들은 기술적인 선수에 좀 가깝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이제 힘도 좋지만 버틴 다음에 내주는 패스, 찔러주는 패스 플레이, 연계 플레이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좀 기술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도 기술적인 면으로 본인의 이 안 좋은 컨디션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기복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죠, 이런 선수들은. 근데 조규성 선수는 K리그에 있을 때부터
이 폭이 매우 컸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 끝나고 이제 유럽행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조규성 선수가 내 몸 컨디션이 안 돼서 유럽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조규성 선수가 그 월드컵 가기 직전에 엄청 잘했습니다. K리그에서도. 그런데 월드컵 끝나고 와서 다시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 K리그에서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했는데 시즌이 지나면서 중반부 조금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탄력을 받아서 또 엄청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하다가 이제 미트윌란을 갔죠. 그리고 미트윌란에서도 폼이 이미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자마자 되게 잘했어요. 잘하다가 미트윌란은 겨울 휴식기가 있어요. 조금 빨리 오죠. 아무래도 추운 곳이다 보니까 빨리 휴식기가 딱 와요. 그런데 그 휴식기가 온 다음에 아시안컵으로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간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추측으로는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아시안컵을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트윌란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초반에는 좀 별로였는데 지금은 또 점점 이 컨디션이 올라와서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미트윌란에서 조규성 선수가 이번 A매치에 못 온 것은 무릎 수술을 받았죠. 이제 뭐 큰 수술은 아니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상도 좀 달고 뛴 것 같고 어쨌든 이 조규성 선수의 그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라는 거.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때는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쓰면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손흥민과 조규성을 아래 위로 놓는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는 황희찬 혹은 뭐 이재성 이렇게 두면서 4명의 공격수를 거의 1열로 배치해요. 1열로 배치한 다음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뻥 찹니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를 활용하려면 조규성 선수가 이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어야죠. 앞쪽에 있으면서 이선 자원들이 밑에 있고 여기서 뛰어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황희찬, 뭐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같은 이선 자원과 조규성이 동일선상에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간으로 뻥 차주면 이 4명의 선수의 역할은 상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켜 놨으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은 조규성 선수가 물론 K리그에서도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조규성의 엄청난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 때 볼 수 있었던 게 공간으로 뻥 차고 조규성이 달려가고 그러면 조규성이 달려갈 때 옆에서 손흥민도 공간을 찾아서 막 뛰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와 스피드 경쟁을 조규성 선수가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조규성이 굼뜨다, 느리다 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버리면 사실 주민규 선수가 아시안컵에 있었다면 아마 주민규 선수가 뛰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똑같은 평가가 나왔겠죠. 주민규 느리다, 굼뜨다. 그러니까 이게 클린스만 감독 자체가 조규성이라는 이 선수의 특징 그리고 이제 9번 공격수에서도 이제 떨어뜨려주는 포스트 플레이어의 특징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축구를 구사했다. 그런 걸 본다면 조규성 선수가 새로운 정식 감독이 부임한다면 이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맡긴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그리고 지금 이 역할을 조규성 선수보다 수준 높게 피지컬이 좋은 유럽 선수나 뭐 아프리카 선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국내 선수 중에 조규성 선수가 이 역할을 제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어쨌든 뭐 다음 월드컵이 지나면 어쨌든 주민규 선수도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9번 자원, 젊은 선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역할은 당연히 지금 현재는 조규성 선수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안 뽑히거나 조규성 선수가 이제 아예 그냥 주전 자원에서 밀려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다시금 이제 그 무릎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그 무릎 부상을 빨리 치료하고 돌아와서 뭐 그 다음 A매치에는 조규성 선수가 다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네요.